윤정아, 카메라를 애인처럼 생각해. 대화를 좀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캠코더를 하나 샀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캠코더를 사서 집에서 캠코더를 보면서 매일 말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달은 게 뭐였었냐면, 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아카데미 라일 대표 최윤정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말하면 천고마비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SBS 기상캐스터로 10년간 날씨를 전해왔고요. 마비, 19년차 스피치 강사와 스피치 크리에이터로 사람들의 빈약한 말을 포동포동 살찌우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불안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극복을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불안감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마음은요. 딱 남들 앞에 섰을 때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요. 앞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괜찮은 척 하려고 해요. 실제 나의 속마음과 보여지는 모습에 괴리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럴수록 불안감이 커져요. 감정을 제대로 못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감정일기를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날씨처럼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나의 감정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께서 종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의 감정이 무엇인지 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두려움도 있을 테고 걱정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감정을 1분 안에 5가지를 못 적는 분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평소에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왔을 때 어때요? 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함이랑 만약에 친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럴 때 불안함을 느끼는구나. 이건 불안함이라는 감정이구나. 이거를 알면요, 내가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라는 거죠. 감정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안감이 심한 사람들께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번째로는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태도, 완벽주의가 말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완벽한 단어,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전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왠지 틀린 것 같아. 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떤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태도, 예를 들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원고를 다 써가지고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나 완벽하지 않아,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러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말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불안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남의 시선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법칙을 만든 게 있어요. 나인싸 법칙입니다. 나인싸 법칙. 나인싸야, 이렇게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법칙을 만들어 봤는데요. 나의 감정을 인정하기. 아까 제가 감정일기를 써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감정을 글로 써보는 연습 있잖아요. 오늘 나 스튜디오 출연해서 굉장히 기쁘고 뿌듯했다, 뭐 이런 감정들.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다, 뭐 이런 감정들을요 잠깐 쏟아보면 내 감정을 인정하면 어때요? 인정하고 이해하면 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 그 다음에 인정하기. 이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인정하는 거죠.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말이 한결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랑이 뭐냐면 아까 내가 받는 거, 평가받는 거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내가 무언가를 준다는 걸 생각해 보셨을까요? 타인을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거 나만 알고 있기 되게 아까워.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 내가 무언가를 준다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메시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라지고 메시지에 몰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박수가 있어요. 제 박수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나이스 박수가 스피치 제1법칙입니다. 나이스, 나의 꿈을 이루는 스피치의 줄임말이고요. 박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짝짝 나이스, 짝짝 나이스, 나이스, 아자 아자. 연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 나이스, 짝짝 나이스, 나이스, 아자 아자. 좀 유치하긴 한데 기억하시라고. 이게 뭐냐면 박수를 치고 엄지를 어디로 향했죠? 나를 향했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연습이 되겠죠. 짝짝 나이스. 타인을 사랑하라. 타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말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쉽겠죠? 제가 SBS 기상캐스터가 대학교 4학년 때 됐어요. 방송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보름 동안 교육을 받고 바로 생방송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간 느낌이었고 이 빨간불이 켜지는데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외우는 거는 잘해서 원고를 써가지고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변수가 있었어요. 뉴스센터에서 방송 10초 전에 1분 30초로 늘려주세요. 30초로 줄여주세요. 이러한 콜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고를 외운 저로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고 방송 사고도 솔직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닌가?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SBS 기상캐스터가 됐는데 굉장히 늘 불안했다라는 거죠. 매일 실수를 했으니까 아무리 신입이라지만 그래서 방송하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게 퇴사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정아 카메라를 애인처럼 생각해. 대화를 좀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을까요? 카메라를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캠코더를 하나 샀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캠코더를 사서 집에서 캠코더를 보면서 매일 말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날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책을 사서 날씨 서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부장님이 시집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날씨 표현을 보면 동장군이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력을 조금 더 높이라는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시집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방송 3사 기상캐스터 분들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날씨인데 전달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저 사람의 장점은 뭐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달은 게 뭐였었냐면 제가 예뻐 보이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용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그거에만 신경 쓰니까 내가 늘 불안하고 떨리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주문을 걸었냐면 너는 기상캐스터야. 너는 날씨를 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카메라 너머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더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일을 할 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이 말이 머리에서 나온다, 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컨트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또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원고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초창기에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원고를 다 외워야 되겠다. 근데 외워서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1분 30초로 늘려주세요. 30초로 줄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외운 원고대로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 틀에 갇혀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원고를 외우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원고 없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고를 써야 안심이 된다. 그래서 원고를 다 써가지고 그거를 텍스트로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뭐냐면
뭐냐면 이미지와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를 쓴다는 거 우뇌를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훨씬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단순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스피치 법칙이 키워드 이미지 스피치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라봉에 대한 원고가 있죠. 이러한 원고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한번 읽고 즉석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원고를 즉석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대부분이 이거를 말해보세요 하면 원고를 외워서 달달달 읽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원고를 그대로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원고 없이 말하려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키워드와 이미지로 정리를 하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라봉은 12월부터 3월까지 제철이라 요즘 가장 맛있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12월에서 3월이에요. 그러면 12월에서 3월 키워드를 보고 제철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감기 예방에 좋다라는 키워드를 적었어요. 그리고 3번은요. 맛있는 한라봉 고르는 건데요. 주름 없이 매끈한 거 그리고 껍질이 얇은 게 맛있는 한라봉이라는 거죠. 당도가 높다. 거기 3번 그림 그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4번은요. 하루 정도 상온에서 숙성해야 더 맛있다라는 거죠. 5번 그림을 볼까요? 소금에 묻혀 문지른 다음에 깨끗이 씻으며 농약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라봉이 두꺼워서 잘 안 벗겨지는 경우에는 윗부분을 가로로 자르면 껍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라봉이 저장성이 좋아서 한 달 이상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미지로 담은 건데 이것들을 키워드와 이미지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문장을 짧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질문을 좀 섞어서 말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라봉의 제철은 언제일까요? 12월부터 3월입니다. 이렇게 한라봉의 제철은 12월부터 3월입니다가 아니라 한라봉의 제철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궁금하게끔 하고 답을 해주는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한라봉은 비타민 C가 많아서 피부 미용과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맛있는 한라봉 어떻게 고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해보는 거죠. 주름이 없고 껍질이 얇은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은요.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는 한라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5번은요. 농약 걱정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에 묻혀서 씻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라봉이 잘 벗겨지지 않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껍질을 가로로 잘라서 벗겨주시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은요. 남은 한라봉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이미지를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약간 스캔돼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몇 번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림 없이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머릿속에 그 그림이 생각나면서 입이 움직이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에 섰는데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쓸 수 있는 긴급 처방전 5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복식 호흡입니다. 호흡이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호흡이라고 하죠? 날숨. 들숨이죠. 근데 복식 호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쉴 때는요. 아랫배가 등 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고요.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복식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요. 그 다음에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만 제대로 정돈을 시켜주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막 숨이 가쁘고 막 긴장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4, 6 복식 호흡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감정과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표 불안 증세가 심할 때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땀이 날 수도 있고 호흡이 가파질 수도 있고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그 증상을 입으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얼굴이 빨개진다. 하지만 이런 나를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나는 지금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이런 나를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발표 불안 심하신 분들한테 이런 인정하고 이해한다라는 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증상이 왔지만 곧 지나갈 것이고 내가 버텨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이 생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나만의 긍정 주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긴장됐을 때 나를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나만의 주문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어떤 주문을 하냐면요, 최선을 다하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만큼만 하자.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나만의 주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시지가 주인공이다. 메시지에 몰입하는 방법. 내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 질문을 던지면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청중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좀 마음이 평온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첫 번째로는 옥시코. 두 번째로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세 번째로 나만의 긍정 주문 만들기. 네 번째로는 메시지에 집중하기. 마지막 5번째로는 질문하기. 이 5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신다면 발표 불안증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SBS 기상캐스터를 10년 동안 했잖아요. 돌발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돌발 상황이 있었냐면 갑자기 기계가 멈춰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뜨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빨간불이 내 차례가 아닌데 갑자기 켜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돌발 상황을 만나면서 그때는 방송사고가 났었죠. 근데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멘트를 해야 되겠다. 예상 시나리오를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미리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멘트를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그거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감정을 얘기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강의를 할 때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질 거예요. 발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나의 상황, 나의 감정을 인정해서 말로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고 참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방법인데 유머를 활용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어야 유머도 나오겠죠. 유머 멘트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PPT 원고가 갑자기 막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습하라고 얘가 빨리 넘어가나 봐요. 진도에 맞춰 우리 나가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돌발 상황 속에서 또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주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머를 활용하시면 어색한 분위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상 시나리오의 돌발 멘트를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요, 솔직하게 인정하라. 세 번째로는 유머를 활용해라. 이 세 가지를 활용해 보신다면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원고를 써서 달달 외우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메시지를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에 PPT 발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PPT 화면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PPT에 글씨를 굉장히 많이 적어 놓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걸 그냥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PPT를 보지 왜 발표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잖아요. PPT 자료를 보면 이미지 키워드가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하죠. 글씨가 많이 없습니다. 이미지 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지 위주로 많이 담으시고 여러분들이 청중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앉아서 연습하시지 마시고 일어서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PPT 켜놓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발표할 공간 안에 미리 가보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낯선 공간에서 외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미리 가서 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청중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 훈련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쑥스럽겠지만 셀프 동영상 촬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만 훈련해서도 안 되고요. 달달달 외워서만 해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요. 비언어적인 요소거든요. 제스처, 표정, 카메라를 찍어놓으면 그런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요소에 잘못된 습관은 뭐가 있는지 어떤 분은 허공으로 눈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손을 계속 이것만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냥 나무 자세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한 나의 발표 시의 비언어적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켜면 솔직히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셀프컷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발표에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원고에 투자하는 거는 20%, 말하는 연습이 저는 80% 정도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응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청중이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거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잘못했나? 내 발표가 재미없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 혼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바로 스팟이라는 거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중을 참여시켜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기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근데 질문을 던지실 때 청중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냥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비법은 뭐냐면 그 분의 장점을 칭찬해 드리면서 질문을 부탁합니다. 거기에 검은색 티셔츠가 아주 시크하게 잘 어울리는 남성분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장점을 칭찬하고 질문을 던진다. 그럼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질문 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쓰는 방법이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든 강의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남자 중학교에서 기상캐스터 특강을 했어요. 방송인 특강을. 여러분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방송인 특강인데 아이들이 대강당에 모였는데 웅성웅성 떠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강당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단상 위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청중의 끝까지 가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최초의 기상캐스터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요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장영실이요. 그러면 얘요 쟤요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기상캐스터? MBC의 김동완 기상캐스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칠판에다가 고기압 저기압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 때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반응이 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청진기죠. 청진기를 이렇게 제가 소통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요. 이 청진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심장 소리를 듣는데 사용이 되죠. 안 들리는 소리를 미세하게 잘 듣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진기를 기억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된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등장하면요. 일단은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뭘까요? 돋보기입니다. 이 돋보기는 언제 제가 썼을까요? 자, 돋보기는 이제 작은 것들을 좀 더 크게 관찰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할 때 돋보기처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의 장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돋보기를 사용해서 확대해서 보듯이 자세하게 관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칭찬할 거리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돋보기를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안경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외계인 안경.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하트 안경이에요. 하트 안경. 자, 이거를 쓰면 여러분들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언어로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경을 쓰면
사람의 장점만 보여요. 그래서 예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언어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이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명한다면 잘 수 있겠어요? 잠이 번쩍 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내가 혼잣말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청중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 호응을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청중을 재미있게 해줄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듬뿍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청중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발표자는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초창기 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졸고 계시는데 너무나 튀는 거예요. 너무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이 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졸고 있는 사람이 내 강의가 재미없어서 잘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해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 강의가 재미없어서 저 사람이 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할 때 힘들어지죠, 발표가. 그러니까 저는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 리액션을 잘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보고 도움을 준다, 그 사람을 만족시키자 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우리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3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3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4사람은 무관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싫어하고 무관심한 사람한테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3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 아닐까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자. 그리고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발표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프닝과 클로징 기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역할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프닝은 청중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클로징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선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피카소처럼 틀을 비틀고 해체하라 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첫 번째 오프닝에서는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이 중요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먼저 아시죠? 차가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이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할까요? 나와 청중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죠. 그 벽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는 따뜻한 말입니다. 뭐가 있죠? 칭찬, 감사, 공감, 질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선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일화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면접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무적으로 온 친구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온 친구들이 아니라. 그래서 별로 듣기가 싫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여러분 여행 가고 싶죠? 네.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다. 어디 가고 싶을까요? 싱가포르요, 서울이요, 제주도요,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들, 여행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진정한 여행이란 낯선 것을 보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스피치도 그런 측면에서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자려고 왔던 친구들이 저한테 몸을 기울이더라고요. 오프닝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오프닝에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또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인사시키게 하는 거예요. 청중들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현명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인사 있잖아요. 이런 인사를 하게 시킨다던가, 또 제가 아까 예쁜 말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중들과 예쁜 말을 같이 나눠요. 뭐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활용해서 당신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청중을 참여시키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클로징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끝내시는 분 계세요. 좀 성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성의를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낯선 언어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요약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핵심되는 부분만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청중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변화가 되니까 오늘 소통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한 사람 콕 시켜요. 그러면 그분이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청중들도 긴장을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라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징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순간, 선물로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초등학교에 8주 동안 스피치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끝을 좀 의미 있게 장식하고 싶어서 제가 그동안에 연습한 영상들을 모아서 제가 영상 편지를 썼어요. 얘들아 안녕. 너희들과 함께한 8주 동안이 선생님은 여행 같은 시간이었어. 너희들의 순수한 미소와 열정을 봤을 때 선생님은 참 힐링이 됐거든. 발표 수업은 끝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 생각해. 너희들이 발표를 앞으로 성장할 날들을 응원할게 라고 영상 편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컥하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고. 저도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거든요. 어떻게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물할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비유를 쓰시면 좋아요. 비유는 뭐예요? 낯선 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키고 임팩트를 주는데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 뭐였냐면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당기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뻔한 그냥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활용하는 건데 저는 그때 부모의 역할은 페이스메이커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페이스메이커가 뭘까요?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옆에서 너도 힘들지? 우리 같이 뛰고 있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같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소통하면서 아이와 함께 가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거를 페이스메이커에 비유해드리니까 되게 와닿으신다고 감동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약과 질문 그리고 비유를 활용하셔서 청중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안겨주신다면 뜻깊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